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멘토가 되어드리겠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연이 온 게 있어서 오늘 그 사연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멘토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티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멘티 사연은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에 거주 중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90점에서 100점의 수학 점수를 받았었고 수학 점수로만 보면 1등도 해본 경험이 있다. 아마 이 1등이 100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학교 때는 뭐 100점이 여러 명이 나오는 시험도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경험은 현재 없는 상태다. 네, 지금이 3월이니까 아직 시험을 제대로 못 쳐봤을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국어는 1등급, 영어는 2등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거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은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어학원에서는 모의고사 해설 그리고 내신 준비를 하고 있고 수학학원에서는 집합과 명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풀이 과정 해설 및 문제 풀이 위주로 배운다.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있다는 거는 아마 앞부분에 다항식과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려운 점을 좀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수학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와 개념을 이해할 때의 쾌감이 없어진다. 네, 이런 것도 참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수학이 잘 잡히지 않는다. 당연히 괴로워지고 쾌감이 없으니까 잡히지 않겠죠. 그리고 어렵거나 응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뭐 그래서 더 괴로워질 거고 또 더 잘 잡히지도 않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설레게 공부를 하는데 수학할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통이 정말 큰가 봐요. 네. 최근 이제 학습 방법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학원 숙제와 수학의 정석을 공부를 하고 있고 문제 풀이만 2시간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도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제 풀이만 2시간을 하고 있다. 네. 개인의 시간표를 보면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 있고 그 월수 목요일은 영어학원을 저녁에 가고 그 금요일 제외하고는 10시까지 야자를 한다. 네. 주말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 계획표를 어떻게 짜는지를 물어봤는데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을 때만 아침에 짠다.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 진로의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은 과거에는 수학을 순수하게 즐거워하며 공부를 했었고 현재는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과정이 없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네. 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지 아마 학생도 잘 모를 거예요. 아직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수학은 하나의 젠가다. 이걸 쌓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생각이죠. 그리고 국어는 왜 좋아하냐? 라고 물으니 활자를 장면으로 상상하며 읽고 하는 게 즐겁고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학생의 사연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뚜렷하고 해결 방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국어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 학생의 국어에 대한 태도가 저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그림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의미에서 어떤 장면을 상상을 해서 읽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글이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근데 이 방식이 국어에서는 정말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훌륭하고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1등급이 나왔던 거겠죠. 근데 이 1등급이 수능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활자를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더 깊이 있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의 대상이 꼭 국어 문제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대상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건데, 이 수학을 배울 때도 이 활자를 먼저 읽고 그 활자 속에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의미가 가지는 장면 혹은 그 의미의 뜻을 상상을 하면서 그 활자의 글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글이라는 건 결국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수학도 역시 잘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어에 대한 태도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지만 그 국어에 대한 태도를 꼭 이 국어 시험 혹은 국어 공부에만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대상을 모든 공부에 적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학도 포함이다. 네,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수학이 재밌었다 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수학과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괴로워졌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중학교의 수학과 고등학교의 수학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수학은 일단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논리가 단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라는 거는 숫자 1, 2 이런 걸 배우고 항, x, x제곱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는 대상이 확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로써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죠. 더하기를 해라, 빼기를 해라, 근을 구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단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도 단순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학교까지는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로 올라오면 아마 3차 항에 대해서 배우고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초중학교 때까지 배우던 거랑 항이 한 개 내지 두 개는 더 차수가 증가하는 방정식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수가 증가하고 도형에 적용을 할 때부터는 사실 이해가 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암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암기를 해서 푼다고도 하는데 결국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이어지지 못해요. 이해가 필수고 이 이해를 하지 않고 식을 적용할 수 없게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괴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까 사연에서 생각해 보면 사연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뭐였냐면 문제 풀이만 2시간 그리고 학원에서도 문제 풀이만 위주로 배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풀이는 사실 이해를 하지 않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 같아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식 수십 개를 외워서 그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막 수백 수천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건 사실 하나의 고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필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해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초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 차이를 더 볼게요. 중학교까지로 확장을 했을 때 저희가 2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2차 뭐 방정식이라고 해보면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얘를 3차 혹은 4차 함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확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근을 구할 때 보통 어떤 근을 계산할 때 그냥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계속 할 줄 알면 사실 끝이었어요. 근데 이 3차와 4차는 일단 인수분해부터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로 계산했던 거를 한 단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최소 2단계 내지는 3단계, 4단계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뭐 묶어내고 또 더하고 막 이런 거를 뭐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베타 요런 값을 찾아내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마인드, 이거 왜 한 번에 안 풀리지? 라는 마인드로는 이 확장이 되어 있는 기본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쯤에서 포기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단 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끝까지 이해한 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 학생은 어려서 뭐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되짚어 보면 딱 하나만 제대로 했더니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 하나를 내가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뒤에 더 복잡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를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100개를 외워 풀지 말고 단 한 개를 이해하려 해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 100개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100개를 푸는 과정에서 수학이 괴로워지고 그 100개를 다 풀고 나도 결국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0개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단 하나를 이해하려 했다면 내 머릿속에는 한 개가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는 또 2개가 되고 또 2개는 3개가 되고 그러면 손을 붙잡고 촛불 하나처럼 계속 이어져서 온 세상이 빛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하고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단 하나를 못하면 절대 이걸 할 수 없거든요. 혹시 학생이 뭐 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롤로 생각을 한다면 롤 캐릭터가 있다. 네. 근데 1레벨과 그리고 말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아이템과 모든 능력치가 다 차 있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학생은 처음 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미 한 판이 끝나가는 친구들 보면 이 말렙이 이미 되어 있죠. 모든 아이템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한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 1레벨을 지금 겪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지, 어떻게 기술을 쓰는지, 상대편 히어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한타를 하러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러면 내가 이 한타를 할 수 있는 말렙이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클릭 하나, 그리고 기술 하나, 그리고 평타 하나, 그리고 이걸 섞은 콤보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들을 내가 직접 써보고 그게 중첩이 되었을 때 결국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게 이 말렙의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게임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풀이를 사실 내려놔라. 지금 문제 안 푼다고 뭐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 달에 수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수능을 잘 치고 결국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풀이를 내려놓고 아까 롤에서부터 이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법. 이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모든 도형 하나씩 다 그려보고 모든 식 다 써보고 다 그려보고 다 계산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배웠나? 왜 내가 인수분해를 배웠나? 왜 내가 조립제법을 배웠나? 하나씩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를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수학에 대한 조언은 좀 전에 한 얘기가 끝입니다. 뭐 그 다음 얘기는 지금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하나씩 내가 나아가면서 직접 내 생각으로 구체화시키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건데, 세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는 뭐 물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매일 바뀔 수도 있죠. 경영학과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영학과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영학과를 가면 크게 회계를 배우든지 마케팅을 배우든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계 공부가 어렵고 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도 많은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경영학과는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이 좀 더 대표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좀 더 PPT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 회사의 경영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뭐 그런 거는 이 마케팅과 컨설팅 이쪽이죠. 근데 이 마케팅과 컨설팅을 한번 경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영은 보통 사회의 많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왜 영업이익이 떨어졌을까? 우리 회사의 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사의 뭐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배당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회사는 하게 되죠. 이 모든 고민은 당연히 문제이고 여기에 얽혀 있는 사회적인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사회의 문제를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인식한 거를 이제 해결할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 전략은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이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논리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혹은 획기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해결 전략은 보통 상당히 정량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이용해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뭐 주가나 당기순이익이나 배당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관련된 뭐 매우 복잡한 어떤 이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전략을 강구를 해서 그거를 시행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뭐 몇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나눠놓은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언가랑 비슷하지 않나요? 문제를 읽고 해결 전략의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서 또 검토하고 개선시키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학 공부와 수학의 해결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 한 단원을 볼 때, 그리고 수학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내가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이 경영학과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전략을 이해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거를 시행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겪는다면 나중에 이러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 더 능력이 있는 어른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시간 활용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시간표 짜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10시간이 있다. 근데 시간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시간표가 있는 거는 없는 거의 3배 이상의 효율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표를 짭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그냥 대충 그냥 스케줄표에다가 뭘 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짜는 큰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간표에 대한 고민도 본인이 직접 해야지만 진짜 나중에 그 컨설팅이나 뭐 그런 경영을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내 시간을 확인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하기 전 1시간도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거는 아마 본인이 필요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외에 내가 가진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뭐 조금 짬을 내서 내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쉬는 시간 10분짜리 한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자 시간 1시간짜리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취침 전 2시간이 있다. 요거는 하나다. 그럼 나에게 요 5개의 시간 조합, 5개, 3개, 하나. 즉,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의 시간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토, 일요일은 사실 12시간짜리 통으로 2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없겠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간단한 개념을 떠올린다든지 혹은 오답 노트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고민하고 싶었던 거를 짧게 고민을 한다든지 혹은 수업 시간을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야자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집중도 잘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무조건 지금은 수학 개념을 손으로 하나씩 써가면서 이해하는 시간 1시간, 그리고 그걸 복습하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또 나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침하기 전 2시간도 내가 오늘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를 세분화해서 1시간 단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단위로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은 주 단위로 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거를 항상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케줄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습을 1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습관인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인간의 기억을 가장 오래 유지시키는 복습 기한이 1일,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통으로 다 알게 된 1회의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습을 무엇을 공부를 하든 무조건 4번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 거 그날 다 복습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거 일요일에 다 복습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거 마지막 주말에 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럼 진도가 상당히 느리겠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내가 빠지는 거 없이 놓치는 거 없이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학 앞부분을 해봐서 알 텐데 그 부분을 본인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까지, 사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많고 스케줄도 이런 식으로 짜면 좋다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 나의 진로 혹은 나의 지적 능력에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수학에 대한 고민도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경영, 학을 하기 위한 나의 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영학도는 무조건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회계사나 컨설팅 회사를 다니나, 제 주변에 회계사와 컨설팅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컨설팅을 다니게 되면 사실 거의 박사 수준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준은 모르는 사람은 사실 뭐 여기 면접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손수 걸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연 보내주신 멘티에 대한 제 멘토링이었고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좀 울림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